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탄에 이어서 첫 번째에 이어서 이 북한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우리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글쎄요, 저는 뭐 간첩이라든가 빨갱이 이런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곳곳에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종북주사파들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도 좋으실 텐데요. 네, 일단 건폭이라는 신조어, 우리 공 작가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건폭, 새로운 그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조폭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짤막하게 건폭, 이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많은 분들이 건폭? 그걸 건폭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실 텐데요. 자, 건설 현장의 조폭 같은 얘기, 여기에 민노총,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민노총 해체를 주창하는 중앙언론사, 유일한 중앙언론사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제 민노총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조폭 얘기, 건폭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그 종북 주사파를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많이 겪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최수영 공작관께서 민노총의 실상, 여기에는 경부 동부연합이라는 말이 등장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 있는 양경수라는 자는 경기 동부연합의 출신을 배경을 두고 있고, 또 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그곳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학업은 하지 않고 우리 주사파 사상에 심취하여서 좌파 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자고, 또 특이한 점은 비정규직으로 입문을 해서 지금 정규직인 이 민주노총의 위원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경기공동행동 이런 단체의 대표를 맡으면서 이 대학 동문이고 선배인 이석기, 그 RO를 조직해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했던 북의 사주를 받고 움직였던 자 있죠. 그 이석기를 위해서 정말 이석기의 석방, 그리고 이석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그와 같은 이석기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작금에 있어서는 이 양경수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그 도우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가 되냐면요, 첫 번째 도우미가 다름 아닌 김정은이라는 아이입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평양에 살고 있는 그 살찐 아이인데, 그 김정은이가 1번 도우미라면 2번 도우미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성남 출신의 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죠. 근데 아이인지 뭐 듣보잡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두 번째가 이재명이고 이 세 번째가 이 양경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잘 모시는 요 도우미 3인방 하면 김정은, 이재명, 양경수.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하는 일 중에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느 회사든지 있어야 되고, 또 노동자의 그 권익을 갖다가 발전 보장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조직인데도 이 사람들은 그런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냐면 민노총의 궁극의 목표가 체제 전환이다. 체제 전복.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전복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과 똑같은 모양으로 갑시다.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그 화물연대 파업할 때도, 또 서울교통공사 노조 또 파업할 때도, 뭐 철도 노조 파업할 때도 모든 자리에 상위 부서 기관으로 소위해서 명령 지시를 하다라는 상부 기관으로서의
군림을 해왔었습니다. 예. 네, 그 중심에 양경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네. 출신의 양경수 네. 위원장이 지금 현재 민노총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좀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네. 네, 거기에 김정은, 이재명, 예,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마치 이 사진을 보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민노총의 실상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인물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여러분들께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깨지만 예, 민노총 위원장이 경부 동부연합 출신이다. 이석기 얘기가 나오고 알로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아,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얼마 전에 예, 종북 주사파와는 절대 협치하지 않는다. 협치가 어렵다란 말을 한 데 이어서 노조가 한미 합동훈련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른바 채용 장사까지 일삼고 있다라고 건폭 예, 여기를 정조준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노조 당연히 여러분들 민노총, 한노총, 대한민국의 양대 노조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것을 우리 공작관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시청자들에게 보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본색원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본을 뽑아서 그 악의 근원을 갖다 제거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조차 지금 노조가 한미 합동 훈련을 반대한다. 네. 네? 그리고 또 세습을 하면서 그 일자리 또한 채용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의 자식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금전을 받고 뭐 채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그 불법이 저지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네. 발본색원이란 말은 과거 우리 역사 때 우리 조상님들도 사용하셨던 말이기도 하지만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필요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노조 그러니까 민노총뿐만 아니라 이런 촛불 연대다 해서 주말이면 우리 서울 시내 중심가를 장악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또 우파 정권을 싹 갈아버려야 된다. 그렇죠. 쓸어버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저주의 구판을 이 좌파 김일성 사상 추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 좌파의 이 막가파적인 이런 광란의 현장은요. 딴 게 아닙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하야를 시켜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짜릿한 손맛을 한번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연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제거해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든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평양의 지령대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고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이자 최종 단계의 희망사항인 것이죠. 예. 그래서 네. 현재는요. 우선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 여의도에서 여야 간에 무슨 정쟁이 있는 것처럼도 보여지고 또 보수 진보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무슨 다툼이나 정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코리안 시빌 워 한반도 내에서 내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왜 내전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면요. 네. 최근에 지난 2월 18일에도요.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을 애들이 또 벌렸어요. 맞습니다. 자, 네. 거기서 보면요. 윤석열의 사냥개가 된 검, 언, 유착을 타도한다. 또 정치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 정권을 쓸어버리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들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징하는 그 인형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그 인형을 찌르고 패고 하는 이런 짓까지 했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들 머릿속에 과연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요.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재명이가 2월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지금 외쳤어요. 네.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아하. 과거 독재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뭐 점점점 이러고 떠들었어요. 자, 과거 독재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린다. 이재명이가 지금 어젠가요? 국가 그 공권력을 함부로 장난치면은 깡패지. 그렇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이런 말도 하죠.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이제 이 양아치도 안 되는 저열한 아이들이 싸움을 못 하는데 그동안 이제 뭘 할 줄 안다고 폼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얻어맞게 돼 있거든요.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제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악량으로 짓는 그 조그만 강아지들처럼 지금 이재명이가 이리 떠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인형을 만들어 놓고 뭐 활도 쏘고 찌르고 이런 거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살 쏘기. 근데 일주일 앞서서 2월 10일 날은요. 예.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 이런 그 개떼들이 또 몰려와서요. 숭례문 근처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윤 대통령 김 여사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사진을 갖다 이렇게 걸어놓고요. 네. 거기다 대고 활쏘기 이벤트를 한다고요. 이게 말입니다. 예. 과거 우리 김관진 장관의 그 사진을 북쪽 아이들이 그 관역 그 사격 표지판에다 붙여놓고 네. 뭐 폐역 역도 김관진을 쏴 죽인다 그러면서 김관진 장관의 얼굴을 북한 괴뢰군들의 그 이 관역 표지판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이 그런 식의 지금 막가파의 광란극을 벌이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막가파, 뭐 촛불연대니 이런 시위 군중들은요, 대한민국을 세운 역사.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래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왔고 산업화가 됐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단 하나로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사하는 이 정권은, 이 정부는 이 사람도 아니다. 이건 악마보다 더한 놈들이다. 예. 때문에 우리가 갈아서 엎어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주노총의 역사를 살펴볼 때 예. 옛날에 우리 박사님께서도 학교 다니실 때 청계천 피복노조 아, 그럼요. 전태일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느 역사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그늘진 곳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대사 우리가 70년이라고 했을 때도 이 70년 동안에 양지도 있고 음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대한민국에서는요. 압도적으로 경제가 발전했고 산업화가 돼서 훨씬 더 찬란한 역사의 찬연이 빛날 그런 업적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결과 예.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경제력이 10위, 그렇죠. 또 군사력은 6위. 예. 이 정도로 발전한 2차 대전 이후의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까지 올라선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북쪽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에 김일성, 김정일, 사교, 왕조 집단 체제에 의해서 북한의 주민들은 지금 헐벗고 굶주린 그렇죠. 마치 수용소와 같은 그러한 그 고립된 섬이 돼버렸죠. 예. 자, 그러면 그들의 사상을 추종한다는 우리 NLPDR이라는 거, 민족자주 해방 운동을 했던 이자들이 운동권을 장악하면서 얘네들이 하는 건 뭐다?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업자, 전복. 체제 전복을 네. 시키자.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또 촛불 시리즈고, 그러니까 이자들은요, 입을 열기만 하면 나온 게 뭐냐면 진실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일관돼 있고요. 예. 그 구체적인 예로 MB 정권 때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 구멍 송송 탁 그렇습니다. 벌려서 죽는다 그래요. 뇌송송 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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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구판을 벌렸다 그러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야당 탄압이래요. 아니 토호 집단 그 저 뭡니까 삼류 건달도 안 되는 잡범들이에요. 이 잡범들이 성남시 시장 시절에 그렇죠. 또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그 짓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범죄를 벌인 겁니다. 지금 있는 건 야당 탄압이 아니고요. 지역 토호 세력들의 범죄 집단, 그렇죠. 이 잡범들의 범죄 행각을 네. 수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까지 것이 저런 얘기하는 거는요. 내가 대선까지 나가서 졌기 때문에 정적 숙청을 하고 근데 아니 단임제 대통령 제도화에서 정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예? 그리고 제까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맛 상대할 만한 수준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네. 정과 사범 출신의 이재명인데 그러나 검사 사칭도 하고
또 뭐 여배우도 공짜로 데리고 놀고 뭐 얘는 데려오는 거 공짜 좋아하잖아요. 거기다가 뇌물, 배임, 횡령, 대북 송금 거기다 지금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경기도 토지개발공사 GH가 이재명이 집 앞에서 그 합수소 운영했다고 하는 바로 거짓말. 옆에. 바로 옆에. 예. 그다음에 또 코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코인은 두 문제. 가지가 있어요. 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지역 화폐가 있지만요. 안부수가 아태위원장이 있으면서 그렇죠. 이재명 코인을 갖다가 이더리움 베이스로 해가지고 15개를 발행했는데요. 지금 그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자들의 실체가 뭐다? 민노총이요, 민주당이고 이재명인데 진짜 그 양초 들고 촛불 집회하는 아이들 보면요. 예. 양초 안 아까운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이 한심한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은요. 애국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도 얘기했듯이 자유를 중시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자유를 중시하는 우리 자유의 시민들은, 네. 자유의 국민들은 우리는 힘에는 힘으로, 광장에는 광장으로 이들을 갖다가 제압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이제 뭐 추후 얘기도 나오겠지만 핵무기는 말로 예. 교섭하고 규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네. 핵무기는 핵무기로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촛불 세력들, 네. 좌파 세력들의 준동을 이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떠드냐면요. 보수와 진보 사이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예. 시내에서 시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극심하다고 그래요. 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언론에서?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시국쟁점하고 교통 문제 혼란하고 돈 깔아놓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짓말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속으시면 안 된다. 예. 전 이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예. 말씀을 우리 노조, 민노총, 한노총 얘기부터 해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예, 노조가 한 노조의 본연의 기능, 본연의 역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한미 합동훈련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집회, 예,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대한 언론의 균형 잡힌 시각까지도 예,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혜정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갈까요? 김혜정이 최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운을 띄고 남조선 바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조선 바보들이 노는 꼴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거의 뭐 망언 수준의 얘기를 참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요. 자, 북한의 의도, 김여정이 최근에 김주에 밀려서 조금 이렇게 외곽으로 지금 빠지는 느낌도 드는데, 김여정과 북한의 이 의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우선 그 김주애라는 그 어린 계집아이를 네. 국가 행사장에 등장시켜서 하고 있는 현재 작태는요. 네. 사실은 그 또 다른 이면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말씀드리는데, 예. 이 북에는요. 김정은이가 스위스 시절에 그 망나니 유학생활 할 때 김정은, 김정철, 네. 김여정이 이 3남매가 다가 있었습니다. 아, 스위스에. 예, 그래서 그 3남매 그 망나니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저랑 이름이 같아요. 리수용이라고. 아, 리수용. 예, 그 네. 한때는 예. 그 평야에서도 얼굴이 잠깐 비춰졌던 그렇죠. 외교관계 전문가로 맞습니다. 나와 있죠. 리수용. 예, 기억합니다. 그 리수용이가 스위스 주재 그 대사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없이 가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걔네들을 좀 이렇게 보살펴 줄 만한 보모. 그렇겠죠. 내지는 그 식모 이런 게 필요했어요.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갔던 게 현송월이에요. 아. 그래서 현송월이하고 김정은이하고 각별한 사이인데 이 현송월이가 정은이한테 여자의 몸이 뭔가를 가르쳐준 첫 번째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건 뭐 추론입니까? 추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죠.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서 네, 여자의 몸이 어떤 건지를 예. 실제로 가르쳐준 스승이 현송월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how to make love affairs라는 이것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네. 바로 현장 실습 교사가 이제 현송월인데 어허. 이후에 이 가무단 여기서 노래하고 춤추던 그 누굽니까 김정은이 마누라
지금 이설주. 이설주. 네네네. 이설주랑 실질적으로 결혼을 처음 했지만은요. 네. 그 전에 이설주 사이에 지금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13살 먹은 게 있고. 네. 근데 현송월이 사이에 15살 먹은 아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김주혜를 갖다 이렇게 애들벌렁 띄우는 게요. 지금 보면 이제 옛날로 말하면 세자 책봉을 앞두고 현송월이하고 이설주하고 지금 싸움이 나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다가 서드 포스가 또 있습니다. 걔들은 아직 애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이게 현송월 사이에 아니면 그러니까 현송월 이설주가 1번, 2번이라면 1번, 2번. 3번, 4번 또 있다고. 또 다른 여인에서 젊은 아이들이 또 있다고. 있다. 그러니까 예, 얘들은 예. 아직 애들이 어린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잘 모르고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의 상황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이 바로 옆에서 경호하고 있는 974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974가 있고 그 밖에 이제 호위사령부가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은요. 예. 자, 지금 현송월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세자가 되어야 돼. 근데 이설주는 안 돼. 내가 정실이니까 내 아들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예. 이제 둘 간의 그런 그 갈등과 여인들의 그 암투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예. 작년도 2022년도 초에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네.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이설주 사이에서 난 아들 그 아이를 데리고 등장을 시켰다고. 이건 아직까지 보도된 데가 없어요. 네? 이건 뭐냐면 저희 그 비밀 천망에서 다 들어오는 예. 그 안에서 국정원에 공식적으로는 그걸 부인을 하고 있죠. 뭐 예컨대 현송월 사이에 애가 있다 하는 것은 문재인이 5년 동안에 북한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첩보망을 다 망가뜨렸어요. 슈민트 같은 거 말이죠. 네, 그 와해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자가 서훈과 김상균 차장이라는. 아하, 서훈. 네, 예. 그래서 그 실무를 김상균이가 다 없애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상균이도 역시 그 출국 금지하고 관타나모 가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여인들 간의 암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 도대체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김정은이도. 그래서 그 여자의 딸아이를 네. 주애를 갖다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여정아 너 봤지? 오빠가 말이야. 왕권 대권을 물려줬던 밑으로 가지 옆으로는 안 간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주애가 10살밖에 안 됐지만 지금 거의 지금 김여정이하고 네.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글쎄요. 그렇게 네? 계속 부각을 시키죠. 교회하는 자녀분 뭐 별의별 그 호칭이 다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요.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두려움, 공포 예.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그 이재명이 때문에 김성태도 인생 망가졌지만 쌍방울 회사도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예. 더 망가진 데가 있어요. 북한 내부입니다. 아하, 북한 내부. 북한 내부가 예. 어떻게 됐냐면요. 자, 지금 남조선 언론에서 300만 불은 별도로 줬다 그러고 뭐 800만 불도 줬다고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돈이 지금 보니까 뭐 1억도 아닙니다. 100억 단위의 돈이 지금 그렇죠.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네. 김정은이 수중에는 10분의 1도 안 왔다는 거예요. 네?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났다.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난 거죠. 그래 놓으니까 네. 이 미친 돼지가 드디어 이제 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 서기실이 지가 집무하는 곳이잖아요. 서기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인민노동당에선 그 조직 지도부라는 게 또 힘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이 서기실하고 조직 지도부가 내사에 지금 들어갔다 그래요. 정밀 내사에 들어가서 야 도대체가 말이지, 어? 이재명이한테 2019년도부터 그 빨대 꽂아서 빨았던 놈들 누군지 다 밝혀내라.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예. 김정은의 가정교사라고 하는 김영철이 경찰총국 총국장하고 그렇죠. 우리 천안함 때려 부시는데 맞습니다. 지령을 내렸던 그자 아닙니까? 네. 그 김영철이가 지금 통일전선부의 대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장으로. 네. 그 통전부에서 뭐냐면 통일 전선 전술, 대남 적화 혁명 전술을 피면서 네. 이걸 하면서 그 좋은 그 간판 마담이 있어요. 리종혁 동무. 아, 리종혁. 예, 예. 리종혁이를 앞장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 리종혁이는 네. 배경이 그럴 때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 애비가 북에서 그 유명한 소설가였고 예. 이종익 형이 데리고 살던 여자가 성혜림이에요. 아, 성혜림. 근데 그 네. 성혜림이가 유부녀였잖아요. 네. 그걸 뺏어가지고 난 게 뭐예요? 김정남이었잖아요. 김정남이죠. 말레이시아에서 죽은 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리종익이는 그런 가문의 그 뒷배경을 가지고 아템이 뭐냐면서 마치 경제 분야 전문가로 대남의 공작을 활동할 때 네. 바깥에 표면에 드러나 있던 대표 선수가 리종혁입니다. 그 이전에 있던 원동현이 이런 자도 있었는데 원동현 그런 아이들은 그 술에 뇌물 사건으로 이미 다 목숨이 달아났고요. 네. 이번에 보면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배구대회도 한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가서 지원하잖아요. 예. KH 그 배상임도 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나타난 놈이 하나 있어요. 리호남이라고 있어요. 아, 리오남, 예. 말 네. 들어보셨죠? 네네. 리호남이는 제가 직접 여러 차례 만났던 놈이에요. 그렇군요. 리호남이가요. 북쪽에서 볼 때는 에이스 공작원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기업이나 남쪽의 기업인들 상대로 네. 돈 뜯어먹는 건 이놈이 아주 그냥 탑티어예요. 그렇군요. 최고의 클래스야.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만났을 때, 어허. 전 이제 다른 그 가장구실을 하고 나가서, 야, 김동모, 뭐 앞으로 북한도 좀 살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이거 돈 되는 거 장사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호남이 이제 접근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래퍼, 그 이 친분 관계를 만들어낸 도중이었는데, 아예 북경공항에서 제가 그 본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 공항 출입할 수 있는 그 폐차리 있어요. 그걸 차고 예. 그 귀빈실에 들락날락하면서 CIQ를 통과하는데 아예 거기서 리호남 동무를 만난 거예요. 북경 그 서우도 공항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호남이 저더러 뭐라 그랬냐면 야, 내래 뭐 그게 경협만 담당하지 뭐 아는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얘도 보면 북한에 대남 공작부서에 공작원으로 나와 있는 놈이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공작원이고 그렇겠네요. 그놈은 북한의 공작원이고. 네? 다만 이제 저는 당시에는 신분이 백색으로 나가 있었고 외교관 신분으로 그랬는데 이제 북경공항에서 딱 이렇게 조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말이에요. 리오남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동무 반가워 그래놓고 그다음부터 말을 서로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도 야,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이호남이 폐차를 차고 있고. 그러니까 이호남이 또 저를 봤을 때 저도 공항 출입할 폐차리인데 이거는 외교관 성원이 아니면 찰 수가 없는 폐차리거든. 그렇겠네요. 둘 다. 그래서 상호간의 신분이 들통이 났어요. 그다음부터는 리오남이가 저를 안 만날라 그랬죠. 근데 오늘 이제 박사님하고 이런 방송을 하니까 예. 야 리오남이 너 그동안 쌍방울한테 얼마나 너 삥 껐는지 모르지만 야 진짜 간만에 들리는데 너 이번에 좀 총살 당했으면 좋겠다. 응? 너 총살 당하면 내가 여기서 축전 하나 보내줄게. 아이고. 네? 그래서 예.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통전부뿐만 아니라 예. 이 대남 공작을 담당했던 문화교류고 경찰청국 이 전부 다 이 김영철이가 관련하고 있는 부서들이거든요. 그 안에 아마 예상컨대는 김영철이는 그래도 김정은이의 가정교사 역할하고 거의 뭐 삼촌 아버지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 영감탱이는 살려줄지 모르는데 아마 적어도 네. 100명 단위 수준으로는 총살이 될 것 같아요. 숙청을 당한다. 네. 그래서 제가 통전부 내에 100명 정도는 통전부 공작기관 다 합쳐서 공작기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재명이를 갖다가 CIA가 한 4, 50년 전에 양성한 네. 더블 스파이로 집어넣어낸가? 응?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공작을 멋있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동료 공작관들하고 이제 통화가 되니까 이제 다른 공작관들이 그래요. 야, 재명이가 말이야. 앞만 봐도 그 자식 거 우리 안기부 흑색이었던 것 같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따져보면 네. 지금까지는 지가 무슨 민주투사도 아니지만 그 야당 쪽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다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십 년 걸린 공작일 거다. 이재명이가 옛날에 안전기획부 시절부터 돈을 받아서 네. 충실하게 그 협조자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 쪽에 침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공작기관까지 와해시키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다른 공작관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김대중이의 예를 드는 거야. 예. 김대중이가
과거 일본에서 한민통일 이렇게 해가지고 조총련 돈을 받고 김일성한테 뭐 충성의 편지도 보내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한편으로 받은 거는 CIA 자금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죠. 미국의 CIA 자금. 그래서 그 일본에서 체포돼가지고 배에 타고 올 때 그때 중앙정보부의 그 시절에 네. 이제 김대중이 죽이게끔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현해탄에서 그냥 그 예. 마대자루를 던지기로 그때 돼 있었죠. 그때 그 작전에 투입됐던 다른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배 안에 김대중이를 구조할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쪽에서 원래 생각은 이걸 죽였어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의 CIA가 알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CIA로부터도 돈을 받은 협조자다. 예? 왜냐하면 그 절체절명이 죽음을 직전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 김대중의 목숨을 살려준 게 CIA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 하는 얘기는 야 이재명이는 앞만 봐도 김대중처럼 수십 년간 CIA와 국가정보원에서 아마 키운 고급 이중 첩자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네. 뭐 그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할 수 없는 think of unthinkable. 네? 생각할 수 없는 분을 생각했듯이 그렇죠, 그렇죠. 이 CIA는요 이런 식으로 적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포섭해다가 돈을 주고 회유를 해서 CIA 입맛에 맞게끔 그 김대중이가 그런 일 많이 했죠. 네. 네. 지금 우리 도인님이 헨리 네. 키신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예. 국무부 장관이 헨리 키신저 맞죠? 그렇죠. 키신저가 네. 역할을 나름대로 했고 네. CIA를 통해서 김대중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지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941생으로 네. DJ 선생이 살았다 하는 얘기를 뭐 정설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아주 생생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공작관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 속속들이 지금 더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길상환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범죄도 CI2, 범죄도 CI2님, 네, 고객님은 우리 왕의 청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김경수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우리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들, 예, 고급 정보 좋습니다. 우리 왕돈이님, 네. 우리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해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한 두세 개 골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자유우파의 아주 괜찮은 또 젊고 싱싱한 우리 방송 아시아투데이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어오신 공작관님과 김동원 저를 위해서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쉽고도 확실한 방법은 좋아요를 꾹꾹 눌러봐 주시는 거고요.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제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좋아요 구독을 같이 눌러봐 주시면은 제가 더욱더 힘이 나겠습니다. 국정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우리 김경수님. 국정원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지난 1탄 그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이 격려의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게 그대로 적중이 될지,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길을, 저의 가는 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작관 최수영 뭐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네, 사람 일은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용산의 안부실당도 좋겠네요. 강추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길상환님, 나훈님 리더로 모셔야 합니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바로바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ICM 도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외교안보 총책, 그 안테나는 역시 이전에 청와대, 지금의 대통령실의 외교안보실이 이런 걸 총괄 관리를 하는 그런 헤드쿼터인데 글쎄요, 외교안보실이 다소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공작관께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북쪽 아이들은 그 미사일이나 또 대형 방사포를 발사를 연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합참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어떤 궤도를 그리고 얼마만큼 갔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보실에서는 NSC라고 하는 그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뭐 하고 나면은 꼭 뭐 규탄 성명 같은 게 하나씩 나오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조바심 낼 건 아니지만은요. 지금 4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네. 그대로 북한 괴뢰들이 저 핵무기를 방치해둘 경우에는 2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네. 북이 아마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NPT 그 비확산 조약에도 들어가 있고 함부로 핵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렇죠. 자, 그러면 안보실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만약 헤드타워라, 헤드쿼터고, 그 말로 거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럴 때는 행동을 해야죠. 예? 그 규탄 성명서를 낼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제 방송에서도, 네. 김규현 원장님, 제발 좀 사무실에만 있지 마시고, 예? 워싱턴 가서 전문가들 만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 텔아비브 이스라엘 가서 예.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아하. 예? 그러면 국정원장이 직접 가야 된다라고 지금 김기현 원장이 지금 국정원장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도 진정성 있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 국제관계를 보십시오. 북한이 만든 미사일은요. 가장 많이 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은요.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구대천의 원수로 과거 성경의 아브람 그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네. 또 시아파 맹주로서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또 이렇게 등을 쥐고 있고 그렇죠. 반면에 그 옆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비밀 첩보 공작 부서인 그 모사드는요. 네. 시리아에 가가지고 핵 시설을 폭격해서 부셔버렸어요. 그때는 아마 북한 과학자들도 죽었다 그러고 또 미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넓은 사막지대를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이란 땅까지 날아가서 이란에 설치하고 있던 핵기지를 부셔버려요. 자, 그러면 모사드가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모사드가 그렇게 했죠. 자,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네. 모사드를 롤모델로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벌써 당선자 되고 나서부터 계속했어요. 그리고 김규현 원장한테도 그 얘기를 한 걸로 알고 네. 김규현 원장도 그 취임 전에 그 청문회를 할 때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 예. 자, 그러면 모사드처럼 행동으로 움직이는 모사드는요 무슨 보고서 쓴 데가 아닙니다. 적국의 요인을 암살하거나 예. 제거하거나 폭파시키거나 완전히 그라운드를 갖다 잿더미로 만들어서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데가 모사드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는 그 합법, 반합법, 비합법 모든 수단을 가지고 인명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살해 전담 조직도 있어요. 일명 키돈이라고 하는데 예. 그 키돈이라는 조직은 가장 우수한 요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있는 그 안보실에서 예.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회의만 할 거냐 이거예요. 예? 회의를 해서 될 게 아니라 예. 우리 공군에 우리 저 특수 비행전단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도입한 F-35 같은 게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레이더에 안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F-15 이글도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요. F-15도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F-35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기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5, F-16, F-35 이와 같은 이 공군의 무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경북도 어디가 되든지 뭐 평안북도 어디가 되든지 그 모든 구체적인 지점은요. 국가정보원의 북한국에서 핵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 정도는 정확히 다 알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네. 이럴 경우에 바로 군과 정보기관이 일종의 우리 비즈니스에서 조인트 벤처하는 식으로 네. 서로 협력을 해서 정확한 정보 소스는 정보 조직이 담당을 하고 네. 실질적으로 액션은 군 조직에서 담당을 해서 이걸 제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의할 거에 아니라 공군 특수전단하고 그다음에 정보부에 대북 그 전문 부서들하고 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달도 없는 금음달밤 금음에 가가지고 부셔라 이거죠. 부시고 전부 다 그걸 초토화시키잖아요. 북한이 정면으로 도발할 거라고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고 그리고 이 싸우는 거를 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하. 네? 그래서
우리 그냥 비유컨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종종 학창시절 싸움도 나지만 그렇죠. 그거 보면은 그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험담하고 그런 놈들 어떻게 해요? 지가 뭐 폼 잡고 다니다 진짜 센 놈이 와가지고 한 번 쥐박으면 그냥 바로 거기서 깨갱하잖아요. 그렇죠. 네. 북쪽 애들이요. 제가 그동안에 일하면서 여러 지역 국가에서 북쪽 아이들을 만나봤지만 북쪽 아이들은요. 국가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어떤 바깥에서 외부인들을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예. 왜? 혹시라도 내가 만난 게 들키면 어떡할까? 이거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죠. 응?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모 지역에서 북한 아이들이 있는 사무실에 갔을 때 네. 가서 얘기를 걸려니까 같이 갔던 동료가 독침 찔리거나 총 맞으면 어떡하냐고 안 갈라 그래. 예. 그래서 야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영광이지 국립묘지가 하는데 뭐가 두려워 가자 그랬더니 안 가겠대. 그래가지고 혼자 갔어요. 예. 혼자 가지 문을 두들기고 여보셔 나 저 서울에서 왔는데 좀 나들 봐 그랬더니 아 이놈 새끼가 문은 안 열고 창문만 빼곡 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아니 조선말 쓰는 놈이 찾아왔단 말이야. 또 서울에서. 그렇겠죠. 그러면 지들이 자신이 있거나 당당하면요 나와서 맞이해야지. 근데 그걸 못해요. 아하. 마찬가지로요. 북이라고 하는 저 비정상적인 그 종교 집단 아니에요? 네. 세습 왕조 집단에서는요 임금님 한 분이 얘기를 못하면 못한다고요. 그런데 김정은이도요. 예. 지금 이 미국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요 누구보다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여름 6월 달에는 중국 심양에 몰래 가가지고 이 심장에 그 자식 그 집에 내력이란 말이에요. 아. 스탠스 시술을 스턴트. 받고 왔어요. 아. 그때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퇴직을 했는데도 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생각부터 들어요. 야, 그 의사 포섭해가지고 저 새끼 죽여버리면 안 될까?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 공작관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적의 목을 딸까? 피를 조금만 흘리고. 아. 그러니까 북한 인민을 갖다가 2천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김정은이 하나 죽이는 거는 뭐 푸죽간에 가서 돼지 하나 잡는 거랑 똑같은 건데, 예?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듯이 예. 김정은이는 지금 애비, 혈액이 전부 다 갖고 있는 그 신체적인 유전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고 지금 북에 그 생각이 있는 그 엘리트들은요, 이 자식이 죽고 나면은 여정이가 뜰 텐데 김여정이가 떠들어도 그건 한 과도기로 1, 2년 정도만 유지하고 김여정을 쫓아내고 중국이 개혁개방 시기에 했던 즉 중국은 보면 이제 7인 내지는 9인이 네.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을 하면서 그렇죠. 상무위원. 국가의 전체 영역을 그 상무 중앙 정치위원들 숫자대로 분야를 나누어서 네. 국가를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비약적인 발전한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아이들도 남한하고 같이 통일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원래는 적화 통일을 통해서 남반부를 갖다 그냥 통째로 먹으려고 그랬죠.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북쪽에서는 아니 974 경호부대는 안 그렇고 호위사령부 요원들은 안 그렇고 보위성은 안 그렇겠어요? 네. 심지어 그 조직지도부나 서기실에 있는 애들도 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표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요. 바로 돈 안 들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비밀 공작 사업을 해야 된다. 응?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요. 네.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이 한 60조 정도 들어갑니다. 60조. 네. 360으로 나면 대충 하루에 1,500억 원 정도 써야 됩니다. 하루에. 1,500억. 근데 저한테 1,500억 주면요. 유럽에 나가 있는 애들, 동남아에 나가 있는 북한 공관원들 있죠. 북한 무역일꾼들. 네. 내가 한 80% 이상 내가 다 포섭해서 데리고 올 수 있겠어. 왜? 돈을 줘야죠. 그렇겠죠. 아니, 네. 여기 지금 강남에 타워팰리스 한 채 지금 한 100억 가까이 하는데, 아니, 그 정도는 주고서 데리고 와야지. 옛날에 저기 뭡니까? 5만 불, 10만 불 주고서 포섭하려고 하면 오겠습니까, 걔들이? 그래도 명색이 외교관이고 명색이 그렇죠. 무역대표인데, 네? 그래서 한 100억을 주면은 그럼요. 줘야 이제 네. 포섭이 가능할 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예산을 쓰려면은 네. 지금 국가정보원 안에도
할 일 없이 그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왜 둡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일 못하는 사람들 그 왜 간부직에 앉아두고 조직을 왜 키웁니까? 슬림화해요. 지금 그 윤 대통령이 기민한 정부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엑사일, 맞습니다. 뭐 액질 거버먼트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자일. 예, 에자일. 그러면 그 에자일이 기민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 기민하게 하려면 일단 사람 숫자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지금처럼 그 몇천 명씩 밥 먹일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애들 딱 제가 볼 때는요. 한 100명에서 200명만 갖고도요. 북한 저거 다 부셔버릴 수 있어요. 왜? 일당백 하는 인간들이 모여서 특화된 그 태스크 포스 A팀을 딱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너저분한 것도 필요하고 제가 너저분한 편을 써서 우리 후배들한테 미안한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지만 일할 능력까지 평등하지 않아요. 네?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수업받을 기회는 평등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평등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질라는 애들은 어차피 모자라는 애들대로 그런 일 시키고 그 중요한 일에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놈들만 가야죠. 그래서 북한, 국제, 그다음에 과학기술, 통신, 첩보, 네. 그다음에 실질적 필드에서 저희들 뛰었던 그 공작관들 이걸 A팀을 만들어서 지금 보면은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국내 부서와 해외 부서, 그다음에 과학기술 부서, 뭐 또 이런 거 방첩 부서 이렇게 다 있는데 미국은 우리 박사님 아시다시피 18개인가 하는 그 국가정보기구로 해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로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지리정보가 따로 있고 국내는 FBA하고 해외공개 CIA가 하고 또 감청 이런 건 NSA가 하고 이렇게 다 분화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다 한바타에 넣어놓고 할 게 아니라 국정원을 없앤다는 데 하니까 우리 저 후배들이 그래요. 아, 저 선배는 나가가지고 우리 밥 줄 거는 일이냐고 그렇지.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놀고 먹는 놈들은 잘라내지만 소규모로 해서 예를 들면 자 카운터 인텔리전스 방첩단을 네.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컨데스 오퍼레이션 비밀 공작단은 따로 만들고 해서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미국에도 DNI가 있듯이 정보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기훈 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면서 가까이 돼서 그래 과학기술 쪽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구나 해외 첩보는 뭐가 되는구나 네. 이걸 해가지고 해야지 아니 국가정보기관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정보기관이 뭐 하는지 보고도 못해 왜? 대통령이 우선 안 받겠다 그랬지요 왜 안 받겠다 그랬겠어요? 실체를 알았잖아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거쳐오면서 평검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정보기관이 아니구나. 윤 대통령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사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와면 야, 우리나라 대표 깡패 집단 한번 만들어봐. 일진들. 어? 세상 어디 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일진. 그걸 좀 만들어 보라고. 근데 지금 하는 짓들이요. 기존에 구태연연하게 보고서 써서 어떻게 딸랑거려 볼까 이 생각하는 거거든. 그게 국정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저 외교안보실 저기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하던 친구들이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의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현장에 가봤어야지 그거를.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 외교안보실, 대통령실 외교안보실을 장악을 하고 있고 국정원도 상부 계층의 그런 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이상 현장의 목소리가 자꾸 차단이 된다. 현장 중심에 모사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모사드가 이른바 적대국인 거기에 아주 고위직들을 이렇게 핀포인트로 해서 제거 작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할진데 우리는 서류 중심의 업무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참 뭐 구구절절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대북송금 얘기를 조금 할까요? 네, 대북송금. 네, 예. 요즘에 대북송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몇 번씩은 들어보시죠. 쌍방울. 쌍방울의 대북송금 뭐 300만 불, 500만 불 지금 계속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쌍방울과 이재명이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이 널리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김동연
지사실을 비롯해서 경기도청 10여 군데가 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예, 대북송금 관련해서 아마 우리 최 공작관님께서 깊숙한 얘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자,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이 아시아투데이 방송이 네. 국민의 그 의식과 또 문화 수준을 그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조금 작정하고 오늘 이 준비를 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요.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송금 이 수사는요. 근본적인 그 취지와 방향이요. 한국 내에 암약하고 있는 친중, 친북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그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어 왔는데요. 제가 박사님께 하나 여쭤볼까요? 네. 지금 우리 검찰이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협업하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검찰이 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를 하는데 네. 협업을 한다. 네. 글쎄요. 확 떠오르는 데가 네. 뭐 네. 마땅하게 없네요. 저는 네. 같이 협업하는 데가 국내에 없고 저쪽에 워싱턴 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쪽에? 네. 예. 네. 그래서 역발상이네요. 거기에 대한 제가 증거를 네. 하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데 네. 한동훈 장관께서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뉴욕에 가서 지금 박범계가 뿜뿜 뿜어대기를 가가지고 법무부 장관도 못 만나고 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출장비 많이 썼냐? 맞습니다. 이렇게 그걸 또 시비를 걸었죠. 시비를 걸었는데 네. 사실은 범계는 한거 없이 더 길게 가고 돈 더 많이 쓰고 왔었죠. 본인이 그렇습니다. 장관할 때. 네. 자,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난 사람들이요. 뉴욕 연방 검찰을 만났어요. 이 매우 지금 의미심장합니다. 풀네임은 미국의 연방 검찰청 산하에 있는 뉴욕 남부지검이에요. 남부지검. 예. 이 뉴욕이라는 게 그 초창기 때 그 미국으로 이주했던 분들이 네. 처음에 정착했던 그 뉴욕, 뉴저지 그쪽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이 만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도 그 당시에 공지를 했었어요. 예. 누구냐면 뉴욕 남부연방 검찰청을 방문하면서요. 네. 만난 사람이 안드레아 그리스 울드라고 하는 수석 법률 고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스캇 하트만이라고 하는 현재 증권 금융범죄 수사단장이에요. 어허. 그런데 현직의 이 스캇 하트만이 증권 금융범죄 총책이고 네. 지금 그 수석 법률 고문이라고 하는 그리스 울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 전에 거기에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책임자였다. 전현직 소위 증권 금융범죄 예. 이 돈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그 미주알 고주알 다 캐내고 아하. 색출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남부지검 거기 이제 역사적으로 워낙에 큰 범죄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아직 그 닉네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네. 그럼 그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갔을까요? 한 일이 있다고요. 그렇겠죠. 한 일이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증권 또 금융범죄 네. 또 화이트 칼라 이런 범죄는 아주 치밀하고 그렇습니다. 고도의 네. 진행이 예. 벌이잖아요. 상당히 복잡하게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들의 범죄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끔 네. 특화된 전문 수사기관이 한국에도 있다고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우리 남부지검에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그렇죠. 수사 합수단. 그거를 미애가 없앤 거를 그렇죠. 우리 추미애가 한동훈 없앴죠. 장관이 그걸 갖다 복구시켰잖아요. 다시 원상회복했죠. 그래서 네. 자 우리 서울에 남부지방 검찰청에도 이런 전문 특화된 수사기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욕 남부지검하고 앞으로 우리 코워크 열심히 합시다. 이걸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왜 구체- 남부지검에 증권수사 합수단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는 게 남부지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여의도가 네. 이제 증권 네. 1번지니까 네. 계속하시죠. 그래서 네. 그런 그 구체적인
고도로 진화되고 치밀한 그런 그 금융 범죄를 잡아내기 위한 그 기법과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네. 각각의 기록들을 상호 교환하게끔 돼 있다고 지금. 아하. 예? 그럼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라는 게 우리가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라 그랬죠. 그렇죠. 이거와 관련된 범죄 및 국제적인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우리 서로 상호 간에 대응력을 강화하자. 아하. 그리고 공조수사도 하자. 이 실질적인 협조를 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네. 지금 우리가 대통령 행사를 준비할 때는요. 반드시 양국 간의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뭐 말씀하고 기분 좋게 조인하고 오지만 사실 그게 원만하게 사인하기 전까지는 네. 실무진들은 물 밑에서 엄청나게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벌써 그림을 네. 누구랑 그렸겠어요? 네. 윤 대통령하고 그림을 그렸을 거라. 네. 그렇게 하고 정권 초기에 미국을 가서 미국의 정보 당국하고 예. 이 얘기를 한 거는 매우 의미가 깊다. 네. 이렇게 하겠어요. 다음에요. 네. 미국에는 NSA라고 하는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 도청, 감청을 전문으로 하는 네.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를 다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몇십억 통의 이메일, 전화, 팩스 이런 걸요. 심지어 SNS까지 신호 정보까지 네. 다 캐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보통 제가 이 정도 하는 이야기는 거의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더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백억 통의 통신 내용을 다 보고 또 그것을 AI를 통해서 인공지능 통해 가지고 다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미국에 앉아가지고요. 남한의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북한하고 통화하고 어떤 식으로 몰래 뒤로 돈 빼고 이거 한 걸 갖다가 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김성태가 뭐 그 지가 쓰던 대포폰 6개 뭐 다 풀고 뭐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포폰도 소용없고요. 이동 중에 뭐 차 안에서 얘기했다고 다 소용없고요. 건물 안에 무슨 뭐 방비벽 뭐 음악 틀어놓고 얘기했다 그래서요. 네. 모를 것 같아요? 다 보고 들어요. 그 정도로 이 소위 첩보 세계는요.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고 여기에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미국 NSA입니다. 아. 자, 그러면 얼마 전에 NSA에 매우 높은 고위직에 있던 분이 한국에 왔었어요. 네. 저도 한번 그 자리에 가서 만나고 또 저희들과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사당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세미나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면 NSA에서 그 정도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불고기 먹으러 왔을까요? 세미나로 왔을까요? 네. 아니죠.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이 이미 한동훈 장관과 함께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오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 응?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파악한 자료들도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에서 파악하는 자료도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비유컨대 네. 우리가 소방호스 연결하는 그 파이프 그저 소화전 있잖아요. 네. 그거 연결이 어려웠을지 연결 딱 하고 나는데 틀면 어떻게 됩니까? 뿜어지는 물줄기가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지금 맞습니다. 예. 양국 간의 이 정보기관에 특히나 이 수사기관에서 예. 이 교류가 그렇게 송수관의 물파이프에서 물 흐르듯이 그렇게 지금 교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 그러면 네. 박사님한테 내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김성태가 태국에서 잡혀서 왔죠? 네. 그 우리 한국 검찰이 잡았어요. 그럼 어디서 잡았을까요? 뭐 인터폴에서 잡은 걸로 돼 있죠. 예. 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미국 정보당국에서 체포해갖고 아. 우리한테 인계해 준 거죠. 아, 결국 미국 네. 수사기관에서 잡았다. 그러면 자 그러면 태국인요 2차 대전 때 유일하게 전쟁의 화마에 안 엮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네, 나라예요. 맞습니다. 예. 나라가 자존심도 있고 또 면적도 좁지 않습니다. 밀림도 많고요. 크죠. 예. 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야 그 우리나라에서 간 놈 범죄자 있는데 잡아줘 그러면 태국이 아우 예 알겠습니다 잡아줘요. 천만의 말씀. 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형식으로 보면은 네. 미국 정보기관에서 김성태 잡아가지고
한국에다가 렌탈해 준 거라고요. 응? 그러면 우리가 빌려 썼어요. 네. 그럼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돼? 값어치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이자를 주든지 뭐 지불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플러스 알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김성태를 미국에 보낼 때 그 세트 메뉴로 껴줘야 될 품목들이 있죠. 뭘까요, 그게? 문재인과 이재명 일당이야. 네? 아, 김성태가 주고 문재인과 이재명이 세트 메뉴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보스가 김성태가 되고 그 똘마니가 이제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 뉴욕 검찰청 이 사람들은요 이미 그 우리 암호화폐 종류는 뭐 비트코인도 있고 하지만 이더리움도 만만치 않은 큰 시장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이 예. 이더리움 암호화폐로 대부 송금을 했던 그 비질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피스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기억납니다. 그리피스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뭐 한국 쪽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서울시장 박원순이 네. 성남시장 이재명이 또 뭐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뭐 한국의 정치인들 뭐 이런 얘기들이 마구마구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 이제 요 김성태를 대표 단장으로 해가지고 그 끼어 팔기 하는 그 선물 세트에 굳이 가야 될 명단이 있어요. 우선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에 그 밑에 똘마니로 이제 임종석, 그다음에 노영민,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에 있었던 서훈, 박지원, 네. 근데 또 정의용이 빼뜨리면 또 정의용이가 섭섭할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제가 대표적인 큰 세트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게 줄줄이 사탕하고 몇 백이 더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아마 관타나모로 가서 거기로 이제 가면은 이 우리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등에다 칼을 꼽았던 문재인과 이재명 일당들 얘네들을 전부 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수사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미 얘들이 지금 이번에 그 쌍방을 통해서 대북 송금했던 이런 그 여러 가지 비밀 작전들이 우리가 지금 언론 통해서 하는 건 빙산의 일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제가 보건데 상당 부분 뉴욕에 가 있어요. 그리고 뉴욕에 왜 FBI에 작년에 그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이라고 해서 내셔널 크립토커런시 인포스먼트 팀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한국계 여자 검사를 앉혀놨어요. 그 왜 그랬겠어요? 손님 맞이 준비를 1년 전부터 하는 거예요. 네? 손님 맞이 준비를.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손님들이 꾸러미로 오니까 야 뭔가 이랬더니 랭귀지 프라블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FA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그 여자 검사를 거기 이제 한국말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뭐 영어도 네이티브일 거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되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FBI 안에 암호화폐 그 단속국, 수사국의 총책으로 딱 국장님으로 앉혀놓고 이제 오는 손님 맞이를 지금 하고 있겠죠. 아마 잘 해놨을 거예요.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풀 세트로 다 돼 있는데, 자 박사님 보십시오. 만약에요. 이미 자료는 서로 상원에 오고 갔어요. 상당 부분이. 그러면 미국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면 뭐가 되죠?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미국 검찰이 특히 뉴욕지청이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한국에서 1차적으로 이원석 검찰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죠. 기초수사는 다 했으니까. 또 이제 범죄 인도 조약이 양국 간에 또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에 송환되면은 2차 수사는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FBI가 해야지. 그렇겠죠. FBI가 하는데 자, 근데 이거 FBI가 할 수도 있지만 미국 CIA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짐인 줄 알아요. 서로 경쟁 상대고 이런 줄 아는데 제가 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FBI하고 CIA하고는요 한 집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역할만 다르다. 방에 호수만 달리 달아놓은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CIA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매너 좋게 취조를 하죠. 어디서?
쿠바 영역 안에 있는 관타나모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관타나모가 나오는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관타나모는요, 네. 미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영토가 아닌 쿠바에다가 돈 주고 거기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임차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영토 내에서 사람을 데려다 적이라 하더라도 고문을 해보십시오. 그건 안 되죠. 인권 유린했다. 네, 뭐 그렇죠.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아. 트럼프 때 CIA 국장으로 임명됐던 그 지나 헤스펠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그 관타나모에서 1인자였다는 거예요. 제일 뭘 했다? 취조를 잘하더라. 근데 그 여성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물놀이 기구도 많고요. 물놀이. 예, 그다음에 또 전기로 쓰는 또 전기놀이도 많이 있고요. 전기놀이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또 머리에다 엎어 썼는데 이게 또 물이랑 같이 엮여지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또 그런 놀이기구도 있고, 예, 또 뭐 예. 물레방아처럼 사지로 묶어놓고 예.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냈다가 하면서 돌려주는 아주 그 저기 우리 어린이 공원에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러한 그 달러를 관련해서 북한에다 달러로 줬잖아요. 그럼요. 달러로 그럼 됐죠. 다. 달러 범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달러 범죄는 FBI의 원래 오리지널 업무 소관이에요. 그렇죠. 유엔 제재의 위반이죠. 네. 그런데다가 자 해외에서 발생했으니까 CIA가 야 그거 해외 업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은 손님 맞을 준비를 작년도 2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 손님들 맞게 해서 예. 지금 관타나모에 네. 초대형 뭐 전기 의자 또 수조 뭐 여러 가지들이 오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요. 네. 자, 국민 여러분. 북한이 우리의 동족입니까? 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까지 다 우리 영토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저 소수의 사교 집단 왕조 체제는 우리 국민이 아니죠. 명백한 국제사회의 가장 악독한 테러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테러 집단을 지원했으니까 테러 공범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테러범의 범죄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하죠. 속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테러범 수준으로 네.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FBI가. FBI가. 아니면 네. CIA가. 자, 그렇게 해서 북한에 방문을 했다가 그 포스터 한 장 띄었다가 잡혀서 고문당하다 죽은 오토 원비어가 있어요. 원비어. 네. 그 청년이 뭐 한 22살 살았나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네. 이 북쪽 아이들이 자, 미국의 청년도 갔다가 고문해서 죽였어요. 거기다 이제 핵으로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 본토를 다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협박을 하는 그 원천, 네. 북한의 미사일, 그거 만드는데 돈 대준 자가 누구예요? 문재인과 이재명이 땅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다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자비도 없죠.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취절할 거예요. 그리고요. 네. 제가 듣기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검찰이 굉장히 매너가 좋다 그래요. 네. 근데 FBI 가잖아요. 매너가 진짜 좋아요. 예? 진짜 좋아가지고 예. 뭐 하루를 얘기하는데 아하. 제 생각에는 아마 문재인, 이재명 이 자들이 예. 가면은 아마 1시간 내에 다 불걸요. 왜냐면 그 물이나 또 전기가 물이 있으면 더 잘 통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네. 미 의회 청문회 나와서 이런 그 바이올레이션 국제범죄 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어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 국가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왜 필요하냐? 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에 가셔가지고 네. 면전에다 대고 하겠어요? 국정원장님, 네. 잠깐 좀 다녀오시죠. 예? 어딜 다녀와? 미국 가셔서 사전에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어떻게 우리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양도해 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국정원장님이 가셔가지고 네. 미국의 핵심에 가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범죄한 애들이 너무 많다. 어? 자, 북한이라고는 세계 최고의 악랄한 국제 테러 집단이 있는데 얘들을 이렇게 핵 만들려고 돈을 갖다 준 죄가 문재인과 이재명 그 일단 쭉 많잖아요. 그 리스트업을 해서 얘네들 니네가 요구하면 우리가 보낼게. 해서 사전에 그런 거 통역도 필요 없잖아요. 김규현 원장님은 딴 데도 안 가보고 워싱턴만 근무했다는 사람 아니에요. 쫄따구 때도 워싱턴, 공사 때도 워싱턴. 네. 그러니까 영어가 플루언트한 김규현 원장이 가셔가지고 그 뭐 영어 안 되는 그 특정 지역, 특정 대학 애들 그 쓸 거 없잖아요. 본인이 직접 FAA 헤드 만나고 뉴욕 남부지검장 만나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 오시면 이런 걸 요구해. 그런 말이야. 우리는 세트 메뉴를 이거만 하나 더 줄게. 그게 뭐냐면 김대중이 돈이 한 13조 정도 묻혀 있어요, 미국에. 네? 그리고 북한을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도 묻혀 있다. 묻혀 있죠. 예. 13조. 예. IRA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요 민주당 애들, 네. 또 민노총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그 북을 도와주는 일을 같이 네. 협업했던 애들이다. 그러니까 응? 네. 인터폴이나 미국 FA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 네. 명단, 그다음 당원 명단, 그다음 민노총 명단 이거 달라고 요청을 해라. 어? 그럼 우리가 줄게. 예,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IRA가요. 몇 해 전에도 김대중 그 비자금을 추적을 해서 네. 그 실체를 다 파악했거든요. 근데 이게 돈 주인이 김대중과 그 집안으로 돼 있잖아요. 함부로 못 뺀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대통령께서 통 크게 선물 하나 하시는 거지. 바이든 대통령 이거 우리가 당신네들이 원한다니까 이 명단들 다 넘겨주는데 기왕이면 걔네들 그 조사할 때 그 애들 뭐 그 수사관들 야식이라도 이렇게 좀 돈 좀 드릴게. 그러면서 김대중 비자금 얼마 안 돼. 이거 13조밖에 안 되는데 에? 이것도 좀 가져다가 쓰시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미국에서요 사실 지금 경제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네. 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꽁돈으로 13조를 주겠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민주당 애들, 뭐 민노총 애들 여기다 돈 숨긴 거 많거든. 네. 예를 들면 이석기도 미국에 유학가 있고 또 림정석 동무는 그 시카고에 아트스쿨 연 10만 불 넘어가는 그 학교 다니고 그 애가. 애가 다니죠. 예, 예. 맞습니다. 뭐 네. 림 무슨 아라고 있어. 예, 그리고 거기다가 민주당 의원들도 그 뭐 박영선이 같은 친구들 동경에 아파트 사고 그랬지만 또 미국에도 숨겨놓은 거 많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애들 명단, 민노총 명단 다 주고 FBI, 인터폴에 털어갖고요. 걔네들 재산 다 몰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야 그거 앞으로 한미 관계에 네. 한미 관계, 혈맹 관계 그 돈독하게 하는데 그 마중물로 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굳이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야간에 주말에 나와서 그 촛불 들고 설치는 것들 있죠. 걔들도 거기 다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네. 전부 다 이제 배를 태우든 비행기를 태우든 해가지고 관타나무로 그 카리브 최고의 휴양지 쿠바에 관타나무로 보내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은 아마 현재 국내에서 복잡한 이런 문제들 아마 예.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네. 여러분들이 관타나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예, 미국이 아니라 쿠바에 있는 관타나무인데요. 미국의 수용 기지, 왜 관타나무 얘기가 나오는지 아주 흥미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이른바 지금 대북 송금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을 관타나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공작관 최수영 공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외에도 오늘 참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한번 뭐 더 삼탄하는 거는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뭐 또 여러분들이 오늘 저도 네, 예. 준비한 거 다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네. 불러주시면 바로, 그때 또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네. 아주 굉장히 네.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자전에 관타나무 가면요. 네. 그 하루도 안 가고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날 겁니다. 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그 김성자님. 법무부나 네. 검찰에서는 예. 속기록 잘 하시는 분들 가셔가지고 영어 잘 들리고 예. 가셔가지고 통역도 해드리고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아주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신문 조사가 완결될 거예요. 네. 공작관님과 저 김동을 위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네네. 예,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예, 아시아투데이 괜찮은 방송이네. 제가 쭉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에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수천 개 지금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 두세 개만 이렇게 보면은 믿을만한 예, 우리 왕의 청자 여러분들은 믿고 보는 정론 방송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의 또 하이파이브 매일 아침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매일매일 제가 예,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 예, 나가시는 때 살짝 눌러봐 주시면 더욱더, 힘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예, 오늘 얘기 못다한 관타나모 후속 얘기, 예, 제 3탄에서 곧바로 준비를 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 방송 끝나고, 약 5분 뒤에 바로 배종찬 소장의 돌직구, 여론 돌직구,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무궁무진한 얘기가 네. 있어가지고요. 네. 네, 바로 3탄을 여러분들께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